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항 배후 부지에 화물 창출형 기업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신규 물동량 증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입주 기업 대부분이 창고형 기업에 그쳐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 유치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뒤편에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 조성된 38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배후 부지. 동측 배후 부지에 입주해 있는 이 업체는 최근 사업 확대로 서측 배후 부지에 추가로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제곱미터당 최대 250원대에 불과한 저렴한 임대 비용과 광양항을 활용한 유리한 운송 여건으로 배후 부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동측 배후 부지는 이미 32개 업체가 입주해 100% 임대율을 보이고 있고 서측 배후 부지도 40%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잇따르자 경쟁력 있는 업체로 업체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서측 배후 부지는 지금 현재 한 19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고 광양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후 부지 입주업체 대부분이 아직 물류 창고형 기업에 그쳐 업종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창고형 기업은 업무 특성상 부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물동량 증대 효과가 높은 제조업 유치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양시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제조업을 유치했을 경우 부족한 전력 공급을 위해 추가 전력 시설을 해수부에 건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조업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22.9kV의 전력 기반 시설을 154kV로 상향 지중화해야 다양한 제조업체를 맞춤형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광양항 배후 부지 활성화를 위해 유치 기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동량 창출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 선택을 위해 방향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주요 3개 정당이 호남에서 경선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간 민주당은 오는 27일 광주에서 호남권 순회 경선을 열 예정이며 국민의당은 오는 25일 호남에서 경선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바른정당은 오는 19일 호남에서 첫 번째 토론회와 평가단 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호남 경선을 조만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전망입니다. 순천에서 여수를 잇는 국도의 기점이자 동북권의 교통허브의 핵심 시설이었던 순천 연양 고가도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달 안에 상판 해체 등 철거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고가도로 철거와 교통체계 개선의 배경을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형 크레인이 25m 길이로 잘려진 육중한 고가도로 상판을 들어올리더니 기다리던 트럭에 맞춤으로 내려놓습니다. 400m 상판의 절반 이상이 이미 해체됐고 나머지도 이번 주면 모두 분해돼 내려집니다. 5개의 교각이 모두 파쇄되는 이달 말 이 고가도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드러내야 될 부분의 무게가 약 한 11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쪽에 300톤 크레인, 400톤 크레인 2대로서 철거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가설 23년째를 맞는 순천 연향고가도로. 여수, 목포,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전남 동부권 교통망 허브의 핵심 시설이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이후 교통량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그 역할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신대직으로 이어지는 신설도로가 새롭게 연결돼야 할 상황인데다 도심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해체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고가도로 양측에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다른 타 지역에서도 그런 단절 때문에 철거를 해주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천시는 상반기 내에 연양동에서 신대지구까지 2km의 도로 가설을 마무리한 뒤 이어오는 7월부터는 이곳에 새로운 5차로 평면 신호교통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은 일반 회계 5,686억 원과 특별 회계 1,889억 원 등 본 예산보다 7.6% 늘어난 7,575억 원입니다. 광양시는 추경안을 보통 4월에서 5월에 편성했던 것과는 달리 조기에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의회 임시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잣대는 조례 발의와 시정 질문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지역 현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정할 조례도 또 집행부에 따질 일도 그렇게 없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는 예양의 도시입니다. 올해 문화예술 예산만 116억 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관련 조례조차 없습니다. 문화예술에 지원은 되고 있었으나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주민과 행정을 위해 제정하는 법으로 기초의원의 핵심 역할입니다. 10대 목포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는 59건, 의원 1인당 평균 2.6건입니다. 하지만 한 차례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거나 조례 발의 건수가 한 건에 그친 의원은 12명에 달했습니다. 조례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 지침이나 상위법에 따라 제정한 것임을 감안하면 목포시의회 조례 제정 실적은 훨씬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 질문은 의원별 차이가 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2년 6개월 동안 7차례 시정 질문에 모두 참여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시정 질문이 한두 차례에 그친 의원은 10명에 달했습니다.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내부의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책임이자 의무인 의정활동에 손 놓고 있는 일부 의원들. 내년 선거 때 또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국 최초의 바둑중학교가 내년 3월 순천에 문을 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순천시 주안면에 있는 한국바둑고등학교 옆에 모두 90여억 원을 들여 바둑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현재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바둑중학교는 학년당 한 학급씩 모두 3개 학급으로 운영되며 올 하반기에는 전국 단위 신입생 2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채권단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달라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박삼구 회장 명의로 지난 2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금호타이어 우선 매수권자에게도 제3자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채권단이 답이 없자 금호그룹이 초강수를 뒀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에게는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면서 우선 매수권자에게는 반대로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의 우선 매수권 행사 시 컨소시엄 구성조차 막는다면 이는 형평성 관점에서도 매우 부당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금호타이어 인수는 약정서상 정당한 권리라며 이를 합리적으로 채권단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박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만 인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박 회장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또 예정대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중국 더블스타와 9,550억 원의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칙 준수를 강조하는 채권단과 원칙이 어긋났다는 박 회장의 힘겨루기가 금호타이어 인수 전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광양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2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가 폐차를 신청할 경우 이번 달까지 132대 차량에 대해 대당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모두 5억 6, 7천여만 원을 들여 시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300대 안팎의 노후 경유 차량의 폐차를 지원한 뒤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세풍산단 진입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가 철저한 교통 영향 평가를 촉구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세풍산단 진입도로를 지하차도에서 평면 교차로로 변경하기로 한 경제청과 광양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광양시가 합리적인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량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지역의 노후화된 교량과 육교시설 12곳이 정비됩니다. 여수시는 연간 정밀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동문동 자산교 등 지역 12개 교량과 육교에 대해 모두 32억 6천만 원을 들여 교량 재가설과 보수 보강 작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해마다 관내 교량과 터널, 육교, 지하차도 등 197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대표팀의 전남 드래곤즈 허용준 선수가 미드필더로 깜짝 발탁됐습니다.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에서 12경기에 출전해 3골을 기록하며 유망주로 꼽혔던 허용준은 지난해 전남의 상위 스플릿 진출에도 큰 힘을 보탰습니다. 허용준 선수는 이번 주말 제주에서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를 치른 뒤 23일 예정된 중국과의 경기를 위해 곧바로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바람이 약간 춥게까지 느껴집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1.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내륙 곳곳에선 영하권까지 떨어진 곳이 많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충남과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도 오겠습니다. 특히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10cm가량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동쪽 내륙에서도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